9월 2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1차 후보 토론이 끝났는데요. 미친 선거라서 힐러리가 억지로 우겼다고 주장을 해봤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확인을 해봐도 어제 이 양자의 토론에 대한 그저께 있었던 양자 토론에 대한 CNN 이 여론조사 대상은 521명이 맞고요. 겨우 521명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마치 미국 대선의 결과에서 이 트럼프보다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온라인의 숱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수천, 수십만 현 조사에서 다 이겼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좌파들이 판을 친다. 트럼프가 좌파입니까? 자, 온라인은 열성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 자,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 트위터에는 트럼프가 훨씬 힐러리보다도 더 많은 8대2나 7대3 정도의 우세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트럼프가 조직으로 동원하는 것일까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뿌려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의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 하는 기법이나 의도가 스스로 힐러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 하에서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미국 여론조사인 퍼블릭 폴리시 폴링이 TV 토론 시청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데는 51대 42로 트럼프를 힐러리가 9% 앞섰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어떤 이 여론조사들, 어제 제가 말한 대로 경제매체 CNBC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한국에도 SBS, CNBC가 그 이름을 따온 겁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힐러리를 67대 33으로 앞섰고 타임즈 조사에서는 이건 160만 명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55대 45로 앞섰고 폭스 조사 13,000명에서도 트럼프가 50대 34로 앞섰습니다. 포춘지가 60만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잘했다는 비율이 53%, 힐러리가 47%였습니다. 자, 온라인 투표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모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포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허핑턴 포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며칠 기다려봐야 여론 행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각자 보고자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 또 지지자들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자신이 열렬히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힐러리와 트럼프는 역대 유례 없이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그리고 두 사람을 미국 국민을 이렇게 두 군데로 쫙 갈라놓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67대 32라는 521명의 CNN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CNN 여론조사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마치 힐러리가 이겼다라고 포장되는 것 또한 미국의 이 정치를 갖다가 얼마나 쉽게 몇 언론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온라인에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기법에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샘플링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미국 국민들을 남녀별로, 또 나이별로, 또 더 나아가서 직업별로, 또 계층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골고루 미국을 상징하는 비율로 섞어야 되는데 1000명, 500명을 했을 때 도대체 거기에 지금 미국에서요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거, 지금 이 선거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 트럼프가 38, 힐러리가 41로 3% 앞서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1000명 안팎을 갖다 조사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할 수 있다라고 보는가 하는 부분에서, 특히 지금처럼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어떤 조사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 총선에서 일어났던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 즉 이 다수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표를 던질 때 다른 결과로 던지게 되죠. 왜? 몇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여론 주도층이 소리를 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때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영국 브렉시트 때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고 이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이고 저소득층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내가 브렉시트 찬성한다 하면 나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내 입으로 떠드는 건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브렉시트 투표가 해보니까 3%쯤 이길 거다, 즉 잔류하자는 쪽이 3%쯤 더 많을 거다 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한 3.8%쯤 나가자는 쪽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무려 6.8% 정도를 이렇게 오차가 난 겁니다. 이 정도 오차가 났으면 이건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번에 대선, 또 영국의 브렉시트, 한국의 총선,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계층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극명하게 지지도가 엇갈리는 이런 선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500명, 1000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 CNN은 지금 이 힐러리 클린턴 이 네트워크라고 뉴스 네트워크라고 알려져 있는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CNN의 소유주 테드 터너는 도널드 트럼프와 아주 앙숙 관계로 소문이 나 있고 힐러리 쪽에 확실히 줄을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 이번에 이 TV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한 방을 날리지는 못했습니다. 힐러리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여자는 원래 그렇게 가장에서 변호사처럼, 원래 변호사였고요. 그렇게 이 자신을 갖다가 속이고 포장하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판정성 했다, 그 다음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 왜 좌우파 언론들, CNN, 폭스까지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좌우 보수 진보의 언론들이 죄다 나서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트럼프는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이런 어떤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부친한테서 돈을 버는 어떤 재주를 갖춘, 한국으로 말하면 돈 많은 졸부이자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이 돈을 버는데 모든 최선의 가치를 가졌던 잡놈이죠. 그런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또 그 시도를 옮기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기득권들이 자신을 얼마나 잡놈 취급을 하는가, 한마디로 나는 돈이 많아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돈이 많으면 그 돈 많은 사람답게 처신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에 원래 귀족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귀족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으로 출발을 한 나라 아닙니까? 왕정이 없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류층들은 유럽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하는 모습을 돈과 권력을 가지고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해왔고, 그것이 한 300년을 거치는 동안에 미국 상류층들의 일정한 이 형태들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아직 300년은 안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상류층들이 원하는 어떤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아주 더럽게 개같이 돈을 벌었어도 우아한 척하고 자선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대학에 기부금을 내서 자기 아들을 넣고 이런 부분에 대외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사생활도 개판 5분 전이고, 더 나아가서 부패 커넥션과 네트워크를 정경유착으로 만들고, 그리고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부를 부정하게 축적하는 데 익숙했고, 정치인들은 또 그런 기업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의 기부에 관한 부분, 정치인의 로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함부로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그런 부분만큼은 미국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중에 빌 클린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몇 선례를 앞세우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이 거대한 자본, 즉 캐피탈에 의한 정치 통제가 이루어지는 슈퍼 자본주의 국가, 슈퍼 캐피탈리즘 국가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거고, 툭하면 미국이 전쟁을 하는 모습,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을 지향하는 것, 즉 군사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것 또한 고대 로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고대 로마가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점령해서 뭘 합니까? 약탈을 합니다. 땅을, 노비를, 그리고 각종 그 기금속 보화를, 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싹 다 빼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점령하는데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나누어줍니다. 로마 황제가 돈 많은 로마 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과 오늘날 군산복합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부분, 또 미국의 수많은 기술들이 군에서 개발해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게 민간 기술로 된 겁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각종 SNS도 그렇고, 항공우주 기술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앞서 있는 대부분의 이 유력 기술들은 미국의 나사라든지 또 미국 국방부라든지 CIA 이런 데에서 개발되어진 기술들이 특정 기업에 넘어가서 저렇게 이 세계적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와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결합하고 거기에 판돈을 태우는 것이 월스트리트다.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미국의 본질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요, 제가 마이클 무어의 다음은 어디에 침공이라는 이런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병이 들었다니까 일면만 본 거지 그러지 않다. 아니, 한국에도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강남에 사시는 걱정이 없는 편안한 부동산 부자들이나 자산가들한테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하면 한국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법시험을 붙어서 잘 나가는 변호사들한테, 판검사들한테, 고위공직자들한테, 고위 언론 간부들한테 한국이 어떤 나라냐 물으면 한국은 살만한 나라다 할 거고, 고위 자산가들한테 물으면 한국이야말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를 갖다가 분석할 때는 그 사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야지.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고, 복지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이, 오바마가 헬스케어를 개혁하니 어쩌니, 전 국민 의료보험을 만드니,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고 돈 없는 집의 자식들이 돈 때문에 공부 좀 더 하려고 대학 가려고 군대 갔다가 이라크니 아프간에 가서 죽어오는 나라. 돈만 있으면 대학에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흑인이니 히스패기니 이런 사람들 인종에 대한 어떤 역차별을 해소한다 해서 몇 명을 넣어주고 장학금 주면서 이 평등한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 아닙니까? 흑인 남성의 3분의 1이 교도소에 있다라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집집마다 총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최근의 어떤 수많은 총격 비격 사건, 경찰총에 맞아 죽는 사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미국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까? 미국의 도로, 다리, 고속도로, 터널 등이 보수를 제대로 못해서 한마디로 사회 인프라가 무너져가는 나라라는 거. 암이 걸리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면 중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고 약을 사러 캐나다에 가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미국의 현재의 모습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는가? 여기에 대한 미국민의 자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이데올로기처럼 깔려있는 기회의 나라고 뭐 나라마다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이렇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위대함을 갖다 우리가 느끼고 전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 가져가서 발전하고 있지 않냐.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나라였죠. 근데 오늘날 미국의 자부심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저소득층의 월급은 20년 전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중산층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이 많고 1년에 공적인 유급 휴가일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가 어마어마하고 미국에서 5천만 명이 빈곤층이다 라는 정말 서글픈 이야기도 있고 집 없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문제들을 미국 국민들은 그동안에 체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의문을 가지지 못하다가 이제서 2008년 금융위기를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를 만드는 건데 오바마가 8년 동안 하는 척 쇼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오바마는 월가의 이해관계에 미국의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에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자신이 졸부로서 잡놈으로서 멸치를 받으면서 오늘날 미국의 문제가 뭔가 어떤 놈들이 미국을 뒤에서 조종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시스템을 깨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못 견뎌서 트럼프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약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 훌륭하다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졸부로서 정통적인 부자와 정통적인 상류층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부분. 트럼프는 아버지도 부자였고 정통적인 상류층에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그 레벨에 따르는 틀에 들어가는 행동들을 거부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졸부로 지켰죠. 제가 옛날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졸부로 트럼프가 꼽히고 있다라고 대선에 나오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욱하는 심정에서 거꾸로 갔죠. 그래, 내 텔레비 나가가지고 졸부와 짬놈으로서 정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빨을 갈아오다가 오늘날 이 위선적인 미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너네들 껍질을 갖다가 싹 벗기면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있죠. 힐러리, 빌 클린턴 두 부부가 자신의 세 번째 결혼식에 올 때 내가 니한테 돈 얼마 줬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했죠. 세상에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는데 돈을 받고 간다. 자, 이런 힐러리 빌 클린턴 부부의 위선보다요, 저는 직설적인 트럼프 잡놈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 노동자 계층이 오늘날 이렇게 백인 계층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은요, 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부패 커넥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이 이 지경을 당하고도 각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신종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지금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